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짠순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0년 살가운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은 기억이 없었죠. 시장에 함께라도 가면 콩나물 한 줌을 두고도 상인과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고 달아빠진 옷가지를 기워 입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날에는 항상 빈손이었고 아이들 과자 하나 사주는 법이 없었죠. 그저 무뚝뚝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서 말없이 앉아있다 가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저렇게 아끼시는 거다라며 어머니를 두둔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지독한 인색함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철이라 제일 맛있다 해서 좀 사왔어요. 됐다. 이런데 돈 쓰지 마라. 그 돈으로 애들 옷이나 한 벌 더 사 입혀.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표현조차 돈 낭비로 치부하는 어머니 앞에서 제 진심은 번번이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 원래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래.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죠. 하지만 표현이 서툰 것과 마음이 차가운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상가에 작은 공방을 얻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 보증금과 초기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며칠을 남편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게만 열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방 갚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끝이 갈라졌고 남편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찻잔을 든 앙상한 손끝만 파르르 떨리는 듯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돈은 안 된다. 내겐 그런 헛된 데 쓸 돈 없다. 돌아가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셨으니 분명 여윳돈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희의 절박함은 어머니의 인색함 앞에 그저 헛된 일일 뿐이었습니다. 가게의 꿈을 접고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불행이 저희 가족을 덮쳤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명은 급성 심장질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수술비였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했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비정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고 친정에도 손을 벌렸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다들 사는 게 팍팍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는 병상에서 말라가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난번의 모멸감과 서러움은 사치였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핏기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제 모습은 거의 거짓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민수 좀 살려주세요. 가게 때문이 아니에요. 민수 수술해야 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민수 죽어요, 어머니. 저는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돈 없다. 그만하고 돌아가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떻게 피부치인 손주가 죽어간다는데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 있을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평생 담아왔던 독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평생 그렇게 돈만 아끼다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다시는 어머니 안 봅니다. 우리 민수 잘못되면 다 어머니 탓이에요. 그렇게 악을 쓰고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셔서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되찾는 동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만큼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명절에도 생신에도 저희는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사무침이 되어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습니다. 가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니인데. 라며 말을 꺼낼 때면 저는 아이의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그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미움뿐이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아간 시어머니의 집은 춥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죠. 낡은 옷 몇 벌과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돈을 끌어안고 살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치우다 보니 끄트머리가 해진 낡은 장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장판을 들어 올린 순간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호기심에 가계부를 펼쳐든 저는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가게 자금. 삐뚤빼뚤한 글씨 밑에는 날짜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0XX년 X월 X1 폐지 5,200원 2000XX년 X월 X1 시장 좌판 도움 15,000원 2000XX년 X월 X1 점심 굶음 4,000원 아낌. 그것은 저희가 가게 자금을 부탁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평생 허리가 아프다던 분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남의 집 꾸준히 일을 해가며 밥값까지 아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에게는 돈이 없다며 매몰차게 돌려세우고 뒤에서는 이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수술받았던 날짜와 함께 민수 수술비 대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기에 저희 몰래 사채까지 빌려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난 몇 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오셨던 거죠.
가계부 마지막 장에는 힘없이 눌러 쓴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어깨를 붙잡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지독한 짠순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원망했던 시어머니. 그 차가운 가면 뒤에는 이토록 깊고 뜨거운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던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표현할 여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모든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죄스러움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유품 속에서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삶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